나무는 크게와 2차 신초 발생기를 갖습니다. 5만 가지 과수를 키우는 텃밭 과수는 1차는 5월에, 2차는 6월에 있다고 알면 됩니다. 어느 과수나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니 해도 올라오면 이 신초를 내년 결과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수보다 사과가 더욱 그렇습니다. 1차 순을 눕혀 그 순이 멎어야 하고 멎은 순은 2차 성장기에도 그대로 멎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멎으라고 한다고 사과가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 때 가지 옆에서 올라온 순을 눕히라고 하였습니다. 등 위로 난 도장지등 신초는 유인해도 순이 잘 멎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용케 말을 들어도 좋은 결과지가 될 수 없다고 1차 순 정리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6월 10일, 2차 순이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 신초 정리 때 유인해둔 순이 잘 멎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겨울 전쟁 때 모든 주지를 한 뼘 이상 단축하는 강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발로 올해 신초 발생이 활발할 것입니다. 이에서 유인해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 억제제인 비비풀을 2차례나 살포했더니 순들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발산할 곳은 있어야겠고요. 상단순과 도장지는 그대로 자라도록 두었습니다. 정책 용어 중에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1차 순 정리나 2차 순 정리 때 이 풍선 효과를 유념한 것이 좋습니다. 내년도 결과지를 만들기 위해 유인한 신초 끝이 먹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소를 비롯한 양분이 토양에 너무 많지 않게 하고 또 지나친 강전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양분을 발산하는 곳은 있어야 합니다. 1차 순 유인해 둔 것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 끝이 멎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멎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도 한 뼘 내외 되는 것이 2차 성장 때도 계속 멎어주면 7, 8월에 꽃눈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관리를 잘하면 좋은 꽃눈으로, 좋은 결과지로, 즉 좋은 단가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과농사 아무리 비벼관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순에 좋은 꽃눈이 생겨 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인해 놓은 가지 대부분이 제 의도대로 잘 멎어 주었습니다. 1차로 올라온 순이 멎어야 좋은 꽃눈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신초 발생기에 멎었던 끝이 풀려서 여기에 새 순이 연장되면 도람이 타버립니다. 할 때 쓰던 추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왔습니다. 계속 지박해 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결과지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인하지 않은 가지는 아직 멎지 않고 2차로 나온 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인했던 대부분 순은 잘 멎어 장차 좋은 꽃눈이 형성될 지금 이 시점에 멎은 순이 뭉뚱하여 많은 분들이 꽃눈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과 꽃눈은 이 뒤에 생깁니다. 지금은 그냥 순이 멎은 것 뿐입니다. 1차 신초 정리 때 적심하였던 주지 연장 신초는 남은 가지 마디마다 2차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장차 축지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멎은 순이 2차 순 올라올 때 다시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5, 6월 우비로 가리 중심으로 시비하였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만전을 기해도 꼭 안심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5월 건기도 지나가고 예년 같으면 6월 중순경이면 장마기에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나무들은 토양 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질소를 비롯한 양분을 빨아들여 그걸 여러 군데 발산할 것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그 양분을 아직 남겨둔 도장지나 적심한 곳의 순으로 발산되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잘 멎어 있던 내년도 결과지로 쓸 가지 쪽으로 쏠려 끝이 풀리면 안 됩니다. 잡초도 방지하고 그때 많은 수분이 뿌리가 있는 땅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제초 매트도 깔아두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뿌리가 있는 부분에는 바로 스며들지 않으니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누르면 튀어나올 곳, 즉 순이 묻도록 하자면 순이 터져 계속 자랄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연장지를 적심한 곳, 그리고 계속 자라도 되는
도장지입니다. 그렇다고 도장지를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힘을 빼기 어렵지만 동네에는 제거해야 한다. 햇을 가리고 통풍을 방해하니 제거는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끝나면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지만 아마 7월 중순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만으로는 힘 빼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 빼기로 도와줄 곳이 바로 상단부에 난 가지들입니다. 지금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 좋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빼도록 두었다가 가을이나 겨울 전쟁 때 제거하고 다시 가지를 받겠습니다. 비록 많은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사과 농사는 지금 1차순, 2차순 관리가 내년 농사의 바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량한 꽃일이 생기지 않는 결과지는 내년에 꽃도 빈약하고 빈약한 꽃은 심지어 착과 결실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설록 운 좋게 그렇게 결실되었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비벼관리를 해도 우량한 과일이 달리지 않습니다. 텃밭에 심은 사과 제대로 열린 거 못 봤는데 바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 모르고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등 다른 과수와 사과 재배의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손바닥 농부는 바로 이 점을 들겠습니다. 다른 과수는 신초 관리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과는 결과적으로 쓸 신초 유인과 그 유인된 신초 끝이 먹고 거기에 우량한 꽃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